윤석열 사태 때 제가 했던 그 말들을 이제는 우리가 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망나니에 불과하다, 부역자에 불과하다는 말과 동시에 권력 게이트, 문재인 부패 정권의 권력 게이트를 누가 조사할 거냐, 누가 수사할 거냐, 권력 게이트 수사는 끝났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게 인식의 차이라는 겁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 국민의 지지가 대의가 아니고 소의의 혹은 정의가 아니고 불의의, 특히 보수우파의 지도자는 출발점과 과정과 그러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다 사회주의로 가는 좌파 독재 정권의 부역자를 하고 그들과 싸운다고, 그것도 싸움조차 제대로 된 싸움도 하지 않았어요. 소위 탄핵에 원죄가 있는 보수 언론들이 앞장서서 혹은 누군가는 소위 우파 유튜버들의 먹잇감이 돼주기를, 이익에 먹잇감이 돼주기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에 편성해서 영웅 아닌 불의자를 영웅으로 만드는 경우는 안 된다. 윤석열이 큰 잘못은 이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 한 사람 바꾼다고 이 정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된다, 대한민국 변화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권력기관, 국회와 의회와 권력기관이 다 장악되어 있는, 그것도 임기제로 장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대통령의 한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그들의 부패의 사슬을 국민들이 느끼게 해야 돼요. 얼마나 부패한 정권이고, 얼마나 부정한 정권이고, 얼마나 무능한 정권이고, 얼마나 무책임한 정권인가를 국민 스스로가 느끼게 할 때 거대 악이 무너지는 겁니다. 거대 악이 아니라 그냥 그 거대 악의 전면에 있는 문득력 없는 문재인 한 사람 바꾼다고 해서 이 거대 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판단력이 우리 공화당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거대하게 아킬레스다. 그 과정이 윤석열이 희생해야 되는 권력 게이트의 핵심부, 청와대를 비롯한 좌파 독재 정권의 권력 부패를 파헤치는 겁니다. 그래 됐을 때 대통령 한 사람의 변화가, 교체가 아니라 거대 악이 무너지는, 소위 사회주의자, 종북주의자, 친중주의자들, 반미주의자들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평가를 그래야 하는 겁니다. 생각의 관점이 전혀 다른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한 사람 시키기 위해서 우파 국민들이 그렇게 희생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은 자기 임기 7월까지 소위 LH 부동산 투기 문제, 땅 투기 문제가 터졌을 때 윤석열이 제대로 수사의 칼을 들고 휘둘렀으면 이 정권은 벌써 20%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 정권은 다시는 태어나야 돼서는 안 되는 정권이기 때문에 이 정권은 노무현의 패적과 같이 만들어야 될 의무가 정치인에게 있고 지도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은 옳은 길이에요. 시류에 흔들리는 것이, 사람 한 사람이 흔들리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수철 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이미 경제 부분은 80% 가까이 사회주의적으로 갔어요. 사회주의하고. 이제 남아있는 것이 그들의 가장 걸림돌이라는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외국 국민들하고 미국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 시점에서
일반 자유우파 국민들 저는 선언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공화당을 제외하고는 다 또 윤석열 이렇게 그럴 거다. 그런데 그것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뿌리채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불법 거짓 탄핵 쿠데타, 촛불 쿠데타 식으로 자유우파 혁명이 일어나려면은 국민의 80%, 90%가 그들을 다시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헌법재판소, 대법관, 대법원, 경찰, 검찰, 국회까지 장악된 군, 이 권력기관 다 장악된 상황에서 그 수압이 노릇밖에 못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씨한테 구역자 노릇에서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참 검찰총장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겁니다. 윤석열이 나오고 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좌파들은 아마 축배를 들었을 겁니다. 그 정확한 인식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수없는 악행, 수없는 악법을 만드는 것은 그들의 정통성이, 리티못이 정통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최대의 아킬레스예요. 정통성 없는 정권의 부정부패의 현실이 밝혀지면은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질 때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 촛불 쿠데타 세력들하고 싸우는가? 그것이 오늘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의식 있는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저랑 만나서 했던 얘기는 제가 지금 한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해야 될 일을 버려버리고 대통령 병에서여서 나온 윤석열. 후배들에게 이 시대적, 역사적, 체제적 과제를 던져버린 무책임자. 윤석열은 자기 희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4개월 동안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그가 잘못된 부역자의 덫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안타깝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척결시키는 방법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지는 알지만은 그것 또한 거대 악을 물리치면서 소악을 데려오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겁니다. 거대 악은 거대 선으로, 명분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체제도 지키고 역사도 지키고 미래 세대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엄청난 고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치고 국민들께 알리느냐가 우리 공화당의 최대의 공보다 이렇게 봅니다. 저 자료 좀 나눠주세요. 오늘 제가 15개 분야에 걸쳐서 변화개혁하는 우리 공화당에 대한 제안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3월 31일
대통령께서 침묵 옥중투쟁 4년이 되는 또 인신감금 4년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 공화당의 변화와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당대표가 15가지의 방향성 제시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시고 동파에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내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민원실이나 공파를 통해서 우리 동지들이나 자유우파 국민들, 특히 우리 당의 지도부의 의견과 추가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투쟁은 비전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된다. 비전 있고 결과가 있는 투쟁을 해야 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무죄 석방 투쟁과 반독재 투쟁입니다. 좌파 독재 투쟁이다. 이 부분을 우리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 공화당의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겨야 할 숫자에 대한 홍보 및 실행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첫째는 4년 옥중투쟁 불법 인신감금 4년 무죄 석방 서명 250만 명 100만 당원과 20만 책임당 우리 공화당이 새기고 홍보하고 가야 될 우리들의 결과물이고 숫자입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4년을 계기로 4월부터 확연하게 변화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만이 아는 홍보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에 다가갈 수 있는 대국민 홍보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공화당 유튜브, TV의 활성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거기에 책임자들은 자기의 직을 걸고 해야 된다. 또한 우리 공화당과 같은 우파 유튜브의 연대 부분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과거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현재 우리 공화당과 뜻을 같이 하는 유튜브들은 연대를 모색해야 합니다. 대언론에 대한 공격적 홍보가 필요하다. 언론에 대한 공격적 홍보, 이 공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인터넷 신문, 주간지, 일간지에 대한 인수나 신설에 대한 부분도 당 밖의 세력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